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경북 안동에서 그제 오후에 산불이 시작됐는데 오늘 오후에는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훈 기자, 현재 산불 진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에 큰 불길이 잡힌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진화헬기 32대가 화재 현장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렸고 지상에서는 공무원과 소방대원 등 인력 3,800여 명과 진화 차량 등 장비 360여 대가 집중적으로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산림청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은 그제 오후 3시 40분쯤 시작됐는데 약 47시간 만에 진화된 겁니다. 큰 불길이 잡히면서 긴급 대피했던 인근 주민 1,200여 명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4채를 비롯해 가축 사육시설과 창고 등 14개 동이 불탔고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임약 80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다만 어제도 주불 진화 이후 불씨가 되살아난 만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작업을 꼼꼼히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산불 원인과 피해 면적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피해 주민들을 만나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경북 안동 산불과 관련해 긴장감을 갖고 산불 대응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극단적인 봉쇄 없이도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정 총리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저께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까지 강풍을 타고 번졌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 소방청, 군경 등 관련 기관 공무원들과 진화자원이 총 투입된 끝에 인명피해 없이 오늘 불길이 잡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잘 지켜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조한 봄철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져서 산불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긴장감을 갖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위기를 겪었고 또 극단적인 봉쇄 없이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K-방역에 이어 우리의 새로운 일상에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야구의 개막을 스포츠에 목마른 미국인들이 기다리는 생소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월 8일 개막하는 프로축구에는 생활보다 축구가 우선이라는 유럽인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새로운 길이 되고 세계인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분야별 세부 지침도 그렇습니다.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데 필요한 규범은 아직 제대로 확립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이 또한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스티븐 월트 교수는 코로나19는 서방의 영향력을 동양으로 이동시키는 흐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 적응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도약을 가져다 줄 것으로 조심스레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의료진의 힘이 컸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을 뜻하는 수어로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기차가 지난 21일과 23일 북한 원산 리조트 지역에 정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내 싱크탱크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CNN 방송이 지난 20일 김 위원장이 수수로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한 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전혀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뒤 원산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주째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이같이 전하며 김 위원장의 감사에 일꾼들도 열의에 넘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지연은 김정은 일가의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백두산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혁명성지이자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대대적인 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 지난해 말 군에서 시로 승격됐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길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농작물 냉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는 과수작물들의 냉해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추위에 강한 작물들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게 시들어버린 백꽃이 가지에 겨우 붙어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야 할 씨방을 열어보니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과수원 곳곳에 불까지 피워 기온을 끌어올렸지만 제대로 핀 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벽에 1시쯤에 나서 그 불을 다 피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 효과를 못 본 거예요. 사과 과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수분을 도와줄 벌마저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금 꽃이 활짝 펴가지고 꿀벌이 많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꽃을 피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부 지역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키위나무 잎은 말라 비틀어져 갈색으로 변했고 추위에 강한 청보리마저 출하량이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을 넘나드는 변덕스러운 추위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이 올해부터 80%에서 50%로 떨어진 데다 일부 농작물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피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애초 보험제도 취지에 부합되고 있는 것인지 자치단체들은 냉해를 막을 수 있는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는 등 피해를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까지 집계된 전국 과수작물의 냉해 규모만 해도 7,300만 제곱미터로 냉해가 심했던 지난 2018년의 피해 면적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지난 1월 네팔 교육봉사 도중에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됐던 교사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추가 수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용호 기자입니다. 네팔 교육봉사 도중 실종됐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이 발견된 시간은 어제 오후 6시쯤입니다. 네팔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으로 현지 민간 순찰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남교사 1명과 여교사 1명으로 이들의 신원은 소지한 여권을 통해 확인됐고 현재 데우랄루 로찌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엔 교사들과 동행했던 네팔인 안내자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1월 사고 직후 외교부 신속지원단과 함께 현지 지원단을 급파해 군 헬기, 경찰, 민간 수색대원이 현장 주위를 탐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기상 악화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네팔 전 지역 통행 금지로 인해 적극적인 수색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곡 하류에 시신 유실 방지망을 설치하고 현지 민간 순찰대에 의뢰해 매일 순찰 활동을 실시한 결과 실종자 시신 2구를 찾아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실종자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헬기를 이용해 카투만두 병원으로 이송한 뒤 국내 이송과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외교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머지 실종교사 2명에 대한 수색을 재개할 수 있도록 네팔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오전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확진자가 10명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1,728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2명이 추가돼 누적 242명이 됐습니다. 또 82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돼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모두 1,769명입니다. 일별 확진자 추이를 자세히 보면요. 아흘째 10명 안팎의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추이를 보면 그제까지 이틀간 추가 사망자가 없었지만 어제 2명이 추가됐는데요. 전체 치명률은 2%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80대 이상이 23.7%, 70대 이상에서 10%대로 고령층의 치명률이 여전히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보면요. 경기도에서 6명, 대구와 부산, 전북, 그리고 검역가장에서 각각 1명씩이 추가됐습니다. 특이사항을 보면 대구 1명은 지역사회 감염이었지만 나머지 9명은 해외 유입과 관련된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자, 그러면 확진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상태는 해외 유입에 의한 확산세를 막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해외 유입이 원인이 된 확진 추정 사례를 보면요. 지난 한 주간 미주 유입 사례가 18명으로 가장 많고요. 유럽과 함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유입이 각각 7명씩 나왔습니다. 그만큼 해외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외에도 터키나 인도 등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최근 하루 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와 이제 누적 확진자는 1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말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소 느슨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심이 가장 큰 위협 신호고 언제나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며 보건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에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질 경우에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10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9명이었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는 1명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한 명은 대구에서 보고된 사례이고 2세 여아로서 확진자의 접촉자로 현재 감염 경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는 해외 유입 사례가 57.4%, 해외 유입된 사례하고 관련된 사례가 3.2%로 전체적으로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전체 확진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사회 감염으로는 지역 집단 발병 사례가 17.6%이고 병원 및 요양병원 관련 사례가 11.6%입니다.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모두 12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9명이었으며 전체 누적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3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9.6%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9명은 유럽에서 3명, 미주에서 3명, 그리고 기타는 일본,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등 3명이었습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가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부산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식당 및 숙박시설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완료하였고 클럽 방문자 및 직원 등 480명에 대해서는 접촉 여부 조사 및 주점과 횟집 내의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격리병원에서 근무하던 의료진 2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격리 조치되고 방역 조치 및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26일 0시 기준으로 재양성자는 263명으로 바이러스 배양 검사와 재양성자의 접촉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통한 2차 감염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배양 검사 총 6건은 모두 음성이었고 59건에 대해서는 배양 검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재양성 시기의 노출에 의해 신규로 확진된 2차 전파 사례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2주간 모니터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들어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느슨히 할 경우에는 수많은 접촉자가 발생하여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유흥시설 운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공고드리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입구에서의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와 종사자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소독 및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대는 전체 확진자 수가 2,94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27%로 가장 많은 발생을 하고 있는 연령대입니다. 또한 활동 범위가 넓어서 확진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접촉자를 유발하고 또 자칫 밀폐된 공간에서 또는 밀집된 그런 접촉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슈퍼 전파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를 드립니다.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고 부득이하게 밀집 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2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 씻기 철저히 하고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있은 이후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할 경우 또는 가족이나 직장 내에서 발열, 기침 등의 유증상자가 2-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셔서 선별진료소를 통한 조기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4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석가탄신일 근로자의 날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유행과 또 긴 기간 동안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마음도 위축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번 주말에는 종교활동, 야외활동, 여행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고 있어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자 수는 감소 추세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발생한 몇몇 지역 감염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두 명의 확진자가 대량의 접촉자를 발생시키고 유흥시설처럼 밀폐되고 밀집된 환경에서는 슈퍼전파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등교 계약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또 의료인과 의료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 노력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젊고 활동적인 청장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후 첫 주말인데 오늘은 종교 행사가 대거 재개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에는 신도가 모였고 대형 교회들도 상당수 현장 예배로 복귀했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2달 동안 중단했던 일요법회를 재개했습니다. 법당 내외부에는 신자 간 거리를 띄우도록 사전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흘 뒤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식은 한 달 뒤로 미뤘지만 코로나19 극복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주 절반가량 현장 미사를 재개한 천주교 성당에서도 주일 미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관내 230여 성당을 둔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직접 출석 명부를 작성하는 대신 바코드 제도를 도입해 오늘 관내 많은 성당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회들 역시 상당수 현장 예배로 복귀한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 7차례에 걸쳐 주일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미리 사전 참석을 알린 신도들만 현장 예배 참석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틀 뒤 종단 최대 경절인 대각 개교절을 맞는 원불교는 오늘 성직자 중심의 행사를 진행하고 본 기념식은 전북 익산의 중앙총구에서 당일 진행합니다. 방역당국은 아직도 비대면 종교 행사를 권장하지만 실내에 모일 경우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열 체크, 참여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 즉 합창이라든지 구호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오늘 조계사와 명동 대성당,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주요 종교시설로 현장 점검을 나가는 등 전국에선 지자체별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해외 유입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격리병동에서 일하던 의료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명으로 9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728명입니다. 확진자의 81%인 8,71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해외 유입 관련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6명이 나왔는데 모두 해외 유입 관련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 4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압격리병동의 경우 일반 환자 입원 병동과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또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근무 시간 외에 자가격리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들로 인한 2차 감염 우려는 매우 낮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퇴원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2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접촉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양성자에 의해 새로 확진된 2차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1시간 이내로 신속하게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법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법은 도입되더라도 응급수술이나 응급분만 등 응급 환자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여야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하고 내일부터 국회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 중에 지방비로 충당할지 국채를 발행할지 쟁점이 됐던 1조 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서 마련하기로 기재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지급에 필요한 예산 14조 3천억 원 가운데 8조 6천억 원은 기존 세출 조정으로 나머지 2조 1천억 원과 3조 6천억 원은 각각 지방비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됩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지아주 등 일부 주에서 부분 정상화 조치에 따라 일부 영업장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역의 확진자 수는 90만 명을 넘었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등 3개 주가 영업 재개를 허용한 곳은 미용실과 이발소, 식당과 운동시설 등 일부 사업장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철저한 방역 활동 등을 전제로 했습니다. 문을 연 가게 주인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I'm going to try it. I just feel like us as a country, we're going to have much bigger problems financially if we don't.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It's a health hazard. Honestly, right now, with everything that's going on, it's way too early. 다른 몇몇 주에서도 진단과 항체 실험 등의 진전이 있을 경우 정상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e're getting better and better at it as the weeks go by, but we are not in a situation where we say we're exactly where we want to be with regard to testing.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확진자 수는 93만 명, 사망자는 5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부분 정상화라도 정확하고 광범위한 진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계속된 셧다운 조치로 실업자 수도 최근 5주간 2,650만 명이 늘어나면서 안전과 생계를 둘러싼 미국 내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대응 백악관 브리핑을 생략했습니다. 자신의 살균제 인체 투입 검토 발언이 논란과 비판을 야기한 데다 장시간에 걸친 잦은 브리핑이 오는 11월 대선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참모들의 건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잠시 후 5시 30분경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작되면은 바로 전해드리겠고 이 자리에 이충원 기자가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겠습니까?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0명인데 9일째 10명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이 해외 유입 사례고요. 지역사회 감염은 1명이니까 70여일 만에 지역사회에서 딱 1명이 나온 겁니다. 네.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사망이 2명 늘어서 242명, 치명률은 2.26%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안정이 돼도 언제나 저희는 이제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첫 주말인 오늘, 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종교 행사가 대규모 진행됐네요. 주말이니까요. 오늘 특히 일요일이고 해서, 대규모 대형 특히 여의도 수목원교회는 뭐 수십만 명의 신도가 있을 정도인데. 그렇죠. 여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7번 정도 진행이 됐는데,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2,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원을 대폭 줄여서 1,200명 정도가 입장을 했고,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뛰어앉기로 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조계사 등의 사찰도 오늘 이제 법회 등을 드렸고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곧 남아있으니까, 오늘 또 대규모 종교 행사들도 있었습니다. 네.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은 확진자 중에 무증상인 경우가 30%가량이 된다면서요? 일단 구로 콜센터도 그렇고요. 또 의정부 성모병원의 케이스도 그렇고, 100여 명 이상의 그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이 중에 30% 정도는 증상이 없거나 매우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무증상이면 혹시 무증상 감염자의 접촉자, 그러니까 2차 전파가 될 수 있죠. 특히 가족들한테 2차 전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무증상 감염에 의해서 2차 전파가 나타난 국내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다행인 거죠.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무증상이라도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는 만큼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무증상이 상당히 많다는 건 또 조용한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증상 감염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의 클럽을
방문한 1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집단 감염의 우려 때문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18일 새벽에 이제 부산 새벽에 이제 클럽을 방문한 10대인데 이때 그 클럽에 입장한 사람이 한 500여 명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접촉자는 이제 그 10대가 술집에도 가고 여러 군데를 들렀기 때문에 지금 접촉자를 분류한 상황에서 한 123명 정도의 접촉자가 나왔고 이들은 이제 자가격리 상태에 돼 있고요. 특히 이 가운데 유증상자가 2명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지만 뭐 클럽이라는 데가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 일부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집단 발병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 현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윤태호 성황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했습니다.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우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대본 1차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4월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0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728명이며 이 중 8,717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외국 입국자 중 확진 환자는 1,037명이며 외국인은 8.6%인 89명, 그 외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58만 9,286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 2분이 사망하셔서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총 242명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관련 방역 현황과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중대본에서는 지난주 일요일에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지역사회에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하여 실시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다 보면 신규 확진 환자는 지난주 1일 평균 25명에서 금주는 1일 평균 9.3명으로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도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이번 주의 경우 총 65명의 신규 확진자 중 6명이 해당됩니다. 격리 중인 상태에서 확진되는 등 방역망 내 관리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비율은 80% 수준으로 소폭 개선되는 중입니다. 집단 발생 건수는 지난주 1건과 이번 주 2건 등 일주일에 한두 건이 발생 중이며 대규모의 재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총선이나 부활절 등을 거치며 이와 관련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입국 검역이나 격리 등 방역관리 체계 내에서 발견되고 있고 환자 발생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종합적으로 볼 때 방역관리 체계의 통제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방역관리 체계 밖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방심할 경우 이들에 의해 또다시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4월 말, 5월 초 연휴 기간에 여행이나 모임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점차 통제되어가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지
정부로서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개개인이 방역의 중요한 주체이자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5월 5일까지 모임이나 행사, 여행 등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혹시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특히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는 피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경우는 1, 2m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모임이나 여행을 다녀오신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휴식하며 3, 4일 경과를 지켜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하여 개개인의 방역 노력이 계속 지켜져야 연휴 기간을 무사히 넘기고 코로나19의 진정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관리 상황은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의 끝이 쉽게 보이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며 국가 방역체계도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의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허용하되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함께 조화시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개념은 우리 감염병 대응체계에 있어서 처음 시도하는 낯선 개념의 대응체계입니다. 아쉽게도 다른 나라의 선례도 마땅하지 않아 참조할 사례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시도가 다른 나라의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이 아니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많은 것들의 제약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할 때 개인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기본 수칙과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4일에 발표한 31개 분야 세부 지침 초안은 일할 때는 물론 일상과 여가의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방역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 가능한 방식과 기준을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방역 지침이 일상생활 속에 뿌리 내리려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습, 창의적인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단 방역 세부 지침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 지침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침이 마련된 후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검토하고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둘 것입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와 의료체계 재정비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완치율이 80%를 넘기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도 지난 금요일부터 1,000명대로 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격리 해제 환자 8,717명을 분석하면 최소 2일부터 최대 59일까지 평균 25일 정도를 치료받아 격리가 해제되고 있으며 현재의 환자 발생 추세를 유지한다면 5월 말 또는 6월 초부터는
1,000명 이내로 격리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방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생활치료센터는 4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운영을 축소하되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 모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센터를 준비하고 위기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다만 해외 입국 환자 치료센터는 해외 환자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약 300실 규모를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그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67개 병원, 7,500여 병상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감염병 대응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병원과 병상 가동률이 저조한 병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최소 필요 병상인 1,500에서 2,300여 병상 수준으로 유지하여 코로나19 이외의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 기능을 다시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하여 필요할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실을 즉시 확충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지자체들이 협력하는 권역별 대응체계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이외의 일반 환자를 위한 의료체계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일반 호흡기 환자나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소홀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질환 특성에 따른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병의원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하여 호흡기 환자와 그 외 환자의 진료를 적절하게 분리하고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응급 환자와 중증 질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필수 요소인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개발 노력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치료제 분야에서 20여 건, 백신 분야에서 10여 건 이상의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4일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통해 학계와 산업계, 연구자 및 병원과 상시적으로 협업하고 코로나19 연구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만 안정화된다고 코로나19의 유행이 종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해외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한편 치료제 백신 개발이나 인적, 물적 교류 등에 관한 국제 간의 공조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근차근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방역관리 체계가 놓친 한 명의 감염 환자에 의해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국가 전체의 문제로 커지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한 차례 겪었으며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모든 삶의 공간에서 개인위생 수칙과 거리두기를 지켜낸다면 그러한 사태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나긴 연휴를 앞두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정부와 의료인들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중수본 언론대응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수본 언론대응팀장입니다.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 결과 20대가 확진자 수의 2,94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27%로 많은 발생을 하고 있는 연령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실제 대구에서 부산을 방문한 10대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주로 젊은 층들의 이동이 활발한 것은 곧 이들이 제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 또한 높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클럽과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조건부 완화 방침을 적용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보건당국에서 향후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젊은 층들의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을 가는 그런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문제 답변하시죠. 네.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클럽과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행정명령이 발동된 그런 이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의 사례는 4월 17일에서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발생한 사례이고요. 이 당시는 저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교적 완화된 것은 4월 20일부터 일단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부산시 사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이 클럽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었던 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자 명부가 작성이 되었고 이 명부를 통해서 480명의 출입 기록이 일단 남아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방역 조치를 일단 취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확진자가 좀 사후적으로 일단 발견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방역 조치가 없이 그냥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에 충분한 어떤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에도 클럽이나 주점과 같은 유흥업소 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방역 준칙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대한 조치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아서 확진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구상권 등에 대한 검토도 같이 발동이 된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깊이 살피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방역당국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능우 중대본 1차장 브리핑 그리고 브리핑에 대한 질문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충원 기자, 내용을 좀 정리해 주겠습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일일 평균 확진자가 지난주에는 25명이었는데 25명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10명 이하인 9.3명으로 줄었다라는 거고요. 또 주평균 집단 감염이 한두 건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 대규모 집단 감염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총선과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는데 그 이후 그것과 연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했지만 그것과 연관한 집단 감염 사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약간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이긴 한데 특히 부산 클럽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방문한 사람이 480명 정도 되고 지금까지 합치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전체 확진자 중에 20대가 27%로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분들은 또 이렇게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 활동 반경도 상당히 넓어서 뭐 이렇게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좀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신신당부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학생 등교를 좀 앞당겨야 되고 또 어르신,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이 감염되는 걸 좀 보호해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젊은 층이 좀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20대가 가만히 있고 멈춰 집안에 있는 게 상당히 답답하지만 당분간은 좀 주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관련해서 명지병원 격리병동의 의료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런 상황. 명지병원은 고양시에 있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그 국가지정 격리병상이고 많은 확진자들이 여기서 이제 뭐 중증 환자를 포함해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이 격리병동에 있는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간호사 2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무슨 증상이 있어서 그런 검사를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의료진들은 접촉을 하다 보니까 방호복을 입고 있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증상은 전혀 없었고요. 네. 정기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환자를 접촉하다 보면 방호복 겉에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는데 이 방호복을 벗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네.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벗고 이게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모르게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방역 당국은 이 방호복을 벗는 과정에서 혹시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인 것은 이분들이 이제 격리 병상에만 출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 병상으로 환자가 또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의료진이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위험이 있는데 잘 좀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양성자가 200명이 넘었는데 이런 것도 좀 걱정거리입니까? 현재까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재양성자, 그러니까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분들이 263명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 의해서 2차 전파가 또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감염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건데, 아직까지 2차 전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재양성이 왜 나타나는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바이러스 배양 검사에서는 바이러스가 자라지 않았다는 뜻은 그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재양성이 나온 이유가 바이러스의 몸에 바이러스 조각이 좀 남아서 민감하기 때문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지 않는가 하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미국을 보면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한 열흘 전부터는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제가 오늘 확인을 했는데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7천 명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만 명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확진자 수가 93만 명, 사망은 5만 3천 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 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빨리 이제 지금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주도 나타나고 있는데 빨리 이 확산세가 좀 가라앉아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좀 덜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치료제로 기대가 되는 렘데시비르 얘기도 했었는데요.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닌지는 논란도 있다면서요. 이번 주 초인가요? 지난주 말인가요? 시카고 대학에서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유출이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명을 빼고 다 완치됐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모았었죠. 그런데 엊그제인가요? WHO 홈페이지에 중국에서 임상시험을 했는데 중단이 됐고 확진자를 많이 모으지 못해서 더더군다나 중간 결과를 보니까 가짜 약과 비교를 해서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해서 또 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5월 초 정도에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 약물의 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백신을 여러 곳에서 여러 연구진들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백신은 대규모로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투여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효과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현재 중국이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임상시험은 1상, 2상, 3상까지 진행이 됩니다. 현재 중국에서 2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500여 명의 자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2상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또 3상은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전에까지는 종식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처럼 생활 속 거리두기, 코로나19의 세상에 좀 적응하는 그런 방역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집단 감염 사례 중에 증상이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아무래도 접촉을 피하려는 노력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 위험성이 커질 수 있어서 문제인데 증상이 있든 없든 사람 간 거리 두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 송구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관련 확진자는 보름 동안 39명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 72명 중에서도 22명은 무증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집단 발병에서 무증상 감염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확진자 80% 정도는 증상이 가벼웠습니다. 현재 방역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감염자가 상당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고령자, 기저질환자, 임산부와 비만인 사람 등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새로운 취약 요인이 발견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망의 위험이 높은 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데이터는 이미 많이 나왔죠. 무증상 또 아주 경한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다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회복기 혈장 또 일부 후보 치료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방역당국으로서 조금 실망스러운. 또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항체검사법으로 면역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고 무작위로 표본검사를 하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방어력이 있는 항체라 하더라도 지속기간이 또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조용한 전파로 폭발적인 유행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맑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데요. 서해안과 전남 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계속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씨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이 25도 안팎에서 오름세를 나타내겠는데요. 특히 연휴가 들어있는 주 후반에는 전국의 기온이 25도 안팎, 남부지방에서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날이 더운 지역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저녁 동안의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 경기 동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 광주, 대구 7도, 청주 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청주, 광주 19도, 대구 20도 등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날은 계속 건조해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7시에 통합 뉴스룸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